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김종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담스럽습니다만 또 뒤에서 한 분이 자주는 오시는데 올 때마다 머리 스타일은 잘 바뀐다고 그러시는데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는 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방법 같습니다. 제가 머리를 지정해 놓은 미장원이 없이 그냥 짬짬이 틈날 때마다 아무데나 가니까 그때 그분들의 감정에 따라 스타일이 그냥 나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좀 이게 균형적인 이게 일률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은데 제가 이 머리 때문에 이제 미용실에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아메이 전달하는 것도 진짜로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겠구나. 크지도 않은데 사실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맥가이버 스타일대로 해달라고. 저 어릴 때 너무 TV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꼭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면 좀 자유로워질 때 그런 머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사실 더블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요즘에 미용실에 가면 저 맥가이버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나마 좀 나이 드신 분들 40대쯤 되면 맥가이버를 딱 들으시는데 머리 다 깎고 나면 또 어떠냐 제가 의도하는 거와 다른 거라. 이게 왜 이러냐 이러면 맥가이버도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왔다는 거 TV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또 아메이도 그런 식으로 하나가 전달되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비즈니스의 부분보다 안 보이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 기존에 들어왔던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미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15년 동안 해오면서 가슴속에 느끼는 그 아메이라는 그림 그 헤어스타일 같은 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고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제가 이제 95년도 8월 25일이 등록일이니까 사실은 이제 한 15년 조금 더 됐습니다. 또 안 놀라시는데 딴 데는 조금 이제 교양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럼 당신이 15세 시작했다는 뜻이냐? 강한 어필 같은 거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예. 아메이가 오는 경로는 너무 다양한데, 주변 친지나 아니면 친구, 아니면 이웃집에 계신 분들, 학교 때 동창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메이가 오셨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일본 친구, 시노자키 토루라는 친구를 통해서 아메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들으신 분들은 그 친구 이름을 일본 수상은 이름은 몰라도 일본에 아는 사람 하면 시노자키 토루는 아는 분들 많으신데 강의 마치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전달했던 그 친구는 아메이 계속 하고 있냐? 그 친구는 저한테 아메이를 전달하고 6%까지 해본 다음에 아메이 세계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저도 너무 이제 궁금해서 어렵게 일본 쪽에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작년에 제가 알게 된 소식인데 다른 일을 하면서 딸만 5을 놓고 지금 살고 있답니다. 예, 그 이야기는 한번 들었는데 그 친구는 대학 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같이 놀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하다가 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쪽에 뜻이 있어서 백수를 한 게 아니라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예, 요즘만 취업난이 있는 게 저는 그때 저 나름대로 혼자서 취업난을 좀 겪었습니다. 취업 원서 같은 거 낼 때도 평점 3점 이상 이런 걸 요구하는 회사들은 제가 체질적으로 싫어합니다. 한국 사회가 왜 지금도 그런 과거에 연연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성적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원서를 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100군데 원서 내고 하여튼 다 떨어져가지고 1년 백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이제 제가 회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 회사 간 지 얼마도 안 됐을 때 우리 친구한테 계속 국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좋은 사이드 족보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 족보가 무슨 족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제 전화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사한 일일 수 있겠다. 뭔가 좀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조금씩 가졌는데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김상 꿈이 뭐냐. 제가 하여튼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저는 사실은 그때 회사를 나가면서 이제 영어가 너무 딸려가지고 새벽반 영어를 수업을 듣고 있는데 집에 와서 저녁 먹고 9시 뉴스만 보면 거의 이제 비몽사몽간 잠이 막 올 때인데 꼭 11시만 되면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잠을 자야 꿈을 꾸지. 잠을 자야 꿈을 꾸지.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국제통화 할인이 11시부터 되는 거라. 그 친구 그래서 꼭 11시를 넘겨서 전화했던 겁니다. 너무 짜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는 심지어 어떤 말도 했냐면 그 아메라는 회사는 생필품을 만드는데 세제, 비누, 화장품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김상 혹시 세제나 치약 같은 거 쓰고 감동받아 본 적이 없냐는 거. 이 회사 건 제품이 너무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쓰면 감동을 받는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우리는 쓰지 않겠다.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 엄마는 빨래를 하다가 울먹거리고 감동을 받고 나는 양치질을 하다가 행복이 바쁜데 울컥울컥 하면 무슨 일이 되겠냐 이게. 나는 감동이 없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용품을 쓰도록 해달라. 그냥 그랬습니다. 뭐 해외여행 같은 거 꿈꾸지 않느냐. 갑자기 회사를 가는데 회사는 가기 싫고 훌쩍 하와이나 괌 같은 데 떠나고 싶지 않냐. 집 나가면 고생인데 어렵게 들어가는 회사 어떻게 잘리려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제가. 이상한 소리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변에 알아봤더니 암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뭐 피라미드 이야기, 자석료 이야기, 돌침대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제가 뭐 여유있게 살아본 적도 없지만 남의 등골을 빼먹고 배를 불리는 일은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디 한 구석 피라미드 할 사람같이 보입니까? 대구에 가서 여쭤봤더니 예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주변 분들이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라. 그 다음에 또 약간 다른 이야기라고 한다면 전부 퐁퐁 장사라 그랬습니다. 할 게 따로 있지. 팔면 차를 해야지. 뭘 퐁퐁을 왜 팝니까 제가. 팔면 얼마 남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관심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실리도 중요하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 푼돈 그 말이 좋아 사이드잡이지 우리말로 사이드조프가 우리말로 사이드잡입니다. 일본 친구 발음이 더러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맥도날드도 마크도나르도라 하니까 그놈의 부엌거리 2, 30만을 벌겠다고 개뿔도 없지만 제가 체면 그래도 지켜온 거를 깎아가면서까지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일일이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 친구가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의 막 1시간씩 통화를 했습니다. 매일. 거짓말 하나도 안 못되고 3개월 동안 매일 국제전화했습니다. 매일.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설명을 중간까지 딱 듣고 이제 사업 설명을 제가 도저히 안 듣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거의 막 완전히 난동을 부리듯이 하면서 국제 통화료가 얼마가 들어갔는데 성의를 모르겠냐. 제가 돈은 많이 들었겠네. 그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그랬는데 그 친구가 계속 그 긴 통화 동안 뭘 얘기했냐면 일본의 오늘날처럼 한국도 그렇게 변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제가 일본 생활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결국 한국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늘날 일본이 겪는 현상들을 겪을 수 있겠다. 저 100%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은 종신고용제를 부르짖었지만 결국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을 뱉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입해 있다. 그러면서 뭐 일본의 유소의 기업들이 몇 명을 감축하고 몇 명을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대는 겁니다. 지난해나 비슷한 수준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은 뭐 진짜 레벨이 있는 큰 회사를 다닌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도 39, 49이 되고 50아홉이 될 텐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 부모 때 살아갔던 삶도 훨씬 퍽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아왔던 돈 조금 하고 퇴직금이라고 받아가지고 만약 그걸 가지고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시장에 나간다면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천배만배 힘든 삶을 살아갈 게 뻔하다. 그 이야기에는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벌써 직장 간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라. 예.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여지껏 살면서 특별히 남보다 나았던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남보다 우위에서 서서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그나마 지금 이 나이에 서서 지금 현재 그나마 만족스럽고 제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뒤를 봅니다. 우리 바둑을 뜰 때도 다음 수만 보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바둑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몇 번 뜨면 바둑 전체 판을 읽지 않습니까? 29살이 30살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보편적인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남보다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29살이 만약에 39이 갖고 있는 삶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면 굉장한 친구입니다. 저는 49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내가 50아홉도 될 텐데 50아홉이 된다면 고민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제가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것도 힘든데 사실은 그나마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선택했냐, 아메를 선택한 게 아니라 책 번역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 우리 사장님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팩스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라.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이 통신료가 1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아, 예, 물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인터넷에서 이메일이라는 걸 쓰면 공짜라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인터넷 좀 배우라 그랬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책으로 쓰면 되겠다. 전유성의 컴퓨터 배우기 책 같은 거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전유성처럼 하면 며칠만 한다든가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런 책을 쓰면 되겠다. 그 일본 친구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메 이야기 하길래 일본에 그런 책이 있으면 하나 보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컴퓨터 전공하는 대학원 다니는 우리 후배가 있었는데 약간 이 수정을 봐가지고 얄팍하게 그때 당시에 김용옥 교수 요즘 이제 언론에서 많이 알려지셨습니다만 그분이 한국의 이 번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편저라는 게 있다는 거라. 세상의 편저가 뭐냐 이게 편집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짜집기. 근데 그거를 공인하는 사회라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출판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라. 원래는 제가 자비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댈 테니까 인세를 주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책을 번역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직장 다니는 친구 책 한 권을 잘 못 읽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글자 밑에다가 똑같이 토시를 달아서 쓰는 것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걸 번역한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잠을 거의 안 잤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지. 그러고 있다가 우리 친구가 뭘 했냐면 저한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본에서 책을 구해줄 테니 반드시 자기가 보내준 자료를 좀 읽어달라. 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 작업을 끝내고 나서 제가 이제 좀 책을 그래도 인간적으로 미안하니까 읽어봐야 되겠다고 딱 읽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첫 번째 읽었던 책이 그 책으로 치면 아메이 기적 같은. 그 다음에 또 일본 유세 언론들이 아메이를 이야기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독서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독서는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애들한테 독서를 권하시겠습니까? 안 권하시겠습니까? 세계적인 성공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독서를 이야기합니다. 책 안 읽어도 돼요. 빈 채로 머리 가볍게 살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학력은 무관할지 모르지만 성공한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자기 분야와 관련된 책들을 남보다는 많이 읽었던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책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대충 삽니다. 예. 애 보고 책을 읽으라 그랬어. 좋은 양서를 읽으면 마음의 양식이 되니까 읽으라 그랬어. 애가 딱 달라듭니다. 엄마한테 딱 눈을 흘기면서 왜 엄마 책은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 할지 내가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거든. 일단 한번 읽어보고 대답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은 가끔씩 책을 안 써도 되는 사람이 쓰는 경우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분야에 남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분야의 문외한들은 절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쓰지 않습니다. 아메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던졌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문외한인 거지. 관심 있게 아메를 고민해 본 사람도 아니고 21세기가 네트워크가 어떠고 저떠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그냥 93년도에 대한민국에 재팬라이프라는 회사가 자석료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건가 뭐 저런 건가 하면서 막 말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들을 보니까 정말로 일본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책을 쓰고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신문들에서 아메이를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책 읽다가 충격받아본 적 없습니까? 예? 제가 책 읽고 충격받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충격받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책을 어떻게 읽었는데 충격을 왜 받냐? 뭐 선배에서 뭐 떨어졌냐? 이러는데 책 같은 거 읽다가 충격받을 때 없습니까? 저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100명에게 물어보다 100명이 똑같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한 명도 그게 초일류기업이라고 하던데 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명명백백한 피라미드였습니다. 아메이는. 사람들의 입에서 들리는 건. 뭐 하면 막 손해를 보고 집안이 망하고 막 별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읽었던 책은 너무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한 개는 틀린 겁니다. 어디에 틀린 확률이 높습니까? 그쪽이 틀릴 확률이 높은 거라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지. 한 번도 안 읽고 전부 던져놨던 책을 모으니까 정말로 쌓으니까 한 이 정도 된 것 같아. 제 기억으로. 진짜 그렇습니다. 그거를 석 달 동안 제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거를 오역해가지고 오버센스 할까봐.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게 이 책을 이게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분 이해하십니까?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10편까지 빌려왔는데 9편에서 끊어지기 않습니다. 장풍 하고 다음 편으로 이러면 이게 날아갔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잖아. 봐야 되잖아. 마무리가 안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진짜 회사 다닐 때 정말 책을 보다가 엎어져서 잤습니다. 그러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데 계속 보고 싶은 거라.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도. 직장인들의 낙은 아침에 출근하면 점심을 뭐 먹을까 메뉴 고민하는 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점심 먹고 돌아오면 고민하는 게 어떻게 눈치 보고 빨리 집에 갈까. 근데 제가 밥을 안 먹으러 갔습니다. 저희 회사 저까지 포함해서 총 3명인데 사장님이 2분이시고 늘 3명이서 뭐 전 직원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밥을 안 먹으러 간다고 그랬다니까 속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하고 책을 더 보고 싶어서 업무 중에도 서랍 밑에다 넣어놓고 일부러 아메이 기적이란 책을 책거풀 보면 혹시 알아볼까봐 신문으로 전부 책거풀을 한 다음에 밑에서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읽었습니다. 미칠 것 같은 거라. 막 이게 막 벅차오르는 이게 막 꽉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이거를 막 왜냐하면 이미 아메이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이걸 막 삐라로 만들어서 막 위에서 막 아메이 뿌리면서 이렇게 할까 막 죽겠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세월을 돌이켜서 왜 그때 나는 29이란 나이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그렇게도 아메이를 모르는 입장이었는데 책을 보고 그렇게 내가 아메이에 열광하고 흥분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과연? 내가 본 건 아메이 픽업센터를 IP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세미나에 와 본 적도 없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SP도 단 한 명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국 아메이에서 아메이를 한다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지도 저는 본 적도 없어. 그냥 책만 본 겁니다. 근데 왜 나는 그렇게 흥분하고 있을까? 회사랍시고 다니고는 있었지만 매일매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술이 약한데 업무상 접대한다고 술 좀 마시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내 몸이 내가 다 직장 다니시면 꿈꾸는 게 뭐냐면 평생 직장을 좋은 데 다니시는 분들은 정년퇴직할 때 다녔으면 좋겠다고 바랄지 모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저를 자르지 않는다 해도 30년 동안 변화없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적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 회사가 너무 싫어서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제가 그날 그 생각했습니다. 많은 고민이 되는 거라.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인에서 나와서 밥벌이를 하고 한다고 있지만 나는 정말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외줄타기를 하고 있구나. 내 삶에 안전망이라는 거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저기 군대 가서 유교훈련을 받아도 계곡과 계곡에 줄 넘고 이렇게 갈 때 외줄타기를 할 때도 군대에서도 안전벨트 다 채워줍니다. 맨몸으로 가라 소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이라는 게 안전벨트 없이 외줄을 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떨어질 수 있고 체력이 떨어져서도 떨어질 수 있는데 내가 막 그냥 가기 싫어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 아메이라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까도 뒤에 리더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저는 암에서 1,000만 원 때문에 비전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있는 영역 밖이었습니다. 제가 막 SP가 되고 우리 집에서 홈미팅을 할 때 한 20몇 분 오셨는데 만약 매일 당신의 통장에 1,000만 원씩 입금된다면 어떻게 쓰실 겁니까? 한번 발표해보라 그랬어. 우리 나름대로 이제 드림나이트랍시고 한다고 그렇게 쫙 스피치를 하면 전부 한다는 소리가 뭐 하고 그래 제가 막 받아 적으면 다 써도 3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럼 아직 7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고민하다 전부 뭐라 그러면 적금 넣는다. 적금. 29의 김종화 제 주변도 똑같았습니다. 비슷비슷하고 사는 수준도 비슷하고 가난한 사람 옆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린 사람 옆에 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저한테 월 1,000도 벌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제가 와닿았겠습니까? 자기 수입의 30% 이상을 제시하면 사람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체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충격을 받았냐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 일단 해고가 없다는 거였어요. 저도 주변에 알아봤더니 그 부정적인 시절에도 아메이를 하다 그만둔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 그러는데 잘렸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각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대기업이나 안정된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 보면 99.9%는 전부 타이에서 나오신 겁니다. 자에서 나오시면 드뭅니다. 근데 아메이는 보면 전부 지가 그만뒀다 그러는 거야. 회사가 자른 사람이 없어.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 대단한 거는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그게 매달 나온다는 겁니다. 1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절대로 크지 않지만 어떤 순간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큰 가게를 하다가 뭐 주변의 변화에 의해서 가게를 다른 데 옮기겠다고 몇 달 쉴 수도 있고 병원을 하시는 분이 딴 데 옮긴다고 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도 몇 달 옮기다 보면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제로가 되는 시점들을 우리가 살면서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 한 40대 되는 분들은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현재까지 직장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직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지 않고 직장 한 두세 번 옮기셨다면 그 중간중간 공백 사이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간에도 지출은 발생합니다. 저는 이미 사회의 첫 발을 디디는 순간 내 꿈은 축소되어 있고 오그라들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자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구나. 그런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월 1,000만 원, 뭐 암에서 말하는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꿈꾸진 않았지만 매달 100만 원이 나오는 것은 무섭다. 이걸 위해서 난 좀 노력해봐야 되겠다. 굉장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폰서가 들어오시고 미팅에 조인되고 하다가 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암회를 하다가 많은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일들을 많이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핀이 있으신데도 그만두는 분도 많이 봅니다. 그만두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15년 동안 암회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만둘 생각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분명히 그만두는 사람들도 분명히 저와 같은 비전을 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암회라는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첫눈에 알아볼 수 없는 사업입니다. 분명히 장벽이 있지. 뭐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없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암의 외부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을. 한 가지는 암회를 하는 사람, 한 가지는 암회를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암회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암회를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2010년도 이 순간에도 암회에 대한 오해들은 사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회라는 벽 안으로 들어갈 때는 거대한 성벽 같은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 안에 존재한 사람, 암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과정을 거쳤냐 하면 그 벽 밖에서 오해의 벽 속에서 뭐를 본 겁니다, 이게.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온 겁니다. 암회를 하겠다고. 근데 어렵게 남들이 부정하고 자기도 오해했던 사업을 이해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와서 암의 세계 속에서 하다가 2년, 3년 하다가 다시 돌아가냐는 거지.
왜 그걸 다시 부정하고 아메를 안 하게 되느냐는 거지.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전 첫 번째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보상과 대가 지불의 사이즈에서 측정이 잘못된 거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메에서 말하는 인쇄적 권리 수입 무조건 SP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일정 수준이 지나면 매달 나오는 돈이 100만 원이 나온다면 이것은 굉장하다고 생각했어요.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건 굉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나가서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스물아홉의 김종학에게는 대단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아메이라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라는 삶의 정점에서 중간에 딱 서서 많은 연령대 분들을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다 만나봤습니다. 정말 그 판단은 잘한 거라. 대단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가 지불이 어렵더라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말 잘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부산에서는 많이 하는데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 그러는데 그 말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라. 일반적으로 젊어 고생 사서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진짜입니까? 젊어 고생만 많이 하면 골병만 남습니다. 그러면 젊다는 기준은 몇 살까지가 젊다는 기준입니까? 예? 몇 살까지가 젊은 시기입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 가시려고 그러니까. 예? 계속 돈 주고 고생을 사가면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젊음 갖고 시비를 걸지 마시고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는 기준에서 젊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젊어 고생을 사서도 할 거라면 늙었을 때 젊어서 했던 고생이 좋은 방향으로 여기에 축적돼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사서도 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늙었을 때 그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면 괜히 한 고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 그러지만 사서도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만나기가 어렵다.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젊었을 때 그 고생을 잘 해놨구나. 그 덕분에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쉬면서도 돈을 벌고 있구나 라고 할 일이 나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을 텐데 아메이가 그런 일이구나 하는 걸 알아들었습니다. 사서라도 할 일인데 제가 뭐 고생을 사가면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메이를 하면서. 사서라도 할 만큼 고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혹시나 이제 아메이를 시작하시는 분들, 초기에 있는 분들은 결정하실 일입니다. 사서도 할 만큼 대단한 일과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보상의 크기에 비해서 내가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전 그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때 그 기억 이후로 아메이를 내 나름대로 괜찮아서 해보겠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진짜로 이건 너무 고생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아메이 그 자체가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살아가다가 그 삶 자체가 무겁게 느껴질 때는 있을지 몰라도 아메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그 다음 제가 또 뭘 했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저만 아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어느 순간 딱 진도를 놓치고 나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그냥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책이나 봤습니다. 늘 자기 합리화를 했죠. 버틀란트 러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합리화의 동물이라고. 모든 것을 남 탓하고 주변 탓을 하면 늘 자기는 옳은 존재로 남을 수 있지만 남아있는 자신은 초라하게 남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합리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됐을 때는 그 자체의 피해는 내가 다 지는 겁니다. 아메이라는 게 충분히 사서도 할 만한, 고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먼저 정한 다음에 제가 돌아갈 다리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절대절명의 찬스와 만났다. 이건 인정하자. 학력이나 자본이나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끝은 너무너무 대단한 성공을 보장해 주니까 내가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21세기에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메이만한 것은 내가 지을 수 있는 초이스 중에서는 더한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맞냐고, 맞다고 계속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기로 했냐? 변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특별히 뭐 스폰서 탓을 하거나 그룹 탓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어려움에 봉착하면 제 자신 내부 속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메를 열심히 해서 플래티넘 정도 되는데 뭐 사업이 좀 어렵다고 우리 스폰서가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아메 그만둬야지 라고 해서 아메를 모르는 제 주변 식구들한테, 제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내가 사실은 아메를 한다고 너희들에게 알렸지만 내부적으로는 내 그룹이 이렇고 저렇고 막 해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그만두기로 했어 라고 하면 제 주변 사람 다 속겠지. 야, 잘 그만뒀다 친구. 괜히 네가 그래 봉다리에 퐁퐁 넣고 돌아다닐 때 불쌍해 보였어. 그랬지? 그러고 그만둘 수 있지. 하지만 최종적인 그 피해자는 누구냐? 저라는 거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좀 강하게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영화 데미 무어가 나왔던 G.I. 제인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예. 거기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특수훈련시키는 하사관이 있는데 그 데미 무어가 뭐 인관시킨 거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문구 한 문장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뭇가지에서 얼어서 굶어 떨어져 죽는 작은 새마저도 자기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다. 제가 영화보다 필기는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다이몬드 될 때까지 제 수첩, 항상 수첩을 사면 그 글을 딱 적었습니다. 내 스스로를 동정하지 않겠다. 내 스스로에게 합리화의 변명을 달지 않겠다. 그거 결심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를 막상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결단은 크고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하지만 내 의지가 아무리 크고 결단이 크다 그래도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메라는 동안 이제 몇 번의 그런 이제 위기 같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언제였느냐? 크게 제가 오늘 뭐 요약해서 세 번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SB를 도전하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95년 8월 25일 등록해가지고 95년 9월 달에 제 기억으로는 몇 프로를 달성했냐면 그때 제 목표가 6%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왜 그렇게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막 거기에 집착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시기까지면 저 위에는 스폰서라는 존재가 없었고 저한테 열심히 뭐 미팅에 나가보라든지 뭐 이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3%는 그냥 하기 싫은 거라. 괜히. 제가 그때 수익 구조 일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3%밖에 못하면 괜히 위에 사람 좀 많이 가져가게 할 것 같아.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6%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첫 달에 도전을 했는데 첫 달에 3% 마감하고 매출이 얼마가 됐냐면 59만 7천 점 됐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모자란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부산에 있는 IP하고 저희 집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 동네 사는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차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오는 길에 학교 갈 때 내가 이거 좀 부탁할 테니까 물건 좀 사다 주려고 제가 6% 마감 맞추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물건을 딱 사는데 마우스 스프레이를 빠뜨리고 온 거라. 그 왜 빠졌냐 이러니까 그날 TNA가 났다는 거. 품절이 났다는 거라. 그 없어서 안 사왔다는 거라. 그 59만 7천 점. 그 친구 막 개박살 냈습니다, 제가. 지는 영문도 모르고 막. 일하고 욕 먹고. 그러자 그냥 저 혼자 6% 했다 치고 다음 달에 9%를 정했습니다. 예, 혼자 쳤으면 그냥 좋다, 그냥. 한국 하면 몰라도 난 합의가 됐다, 6%. 그냥. 그 다음 9%다. 그리고 두 번째도 9%를 하고,
세 번째 달에는 12%. 저는 원래만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저 혼자 그냥. 12% 하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돼요. 제가 아직도 일을 썼습니다. 180만 점 딱 썼습니다. 그때 당시 제품 세제 60까지. 네. 제가 갖고 있는 명단 싹 다 찾아갔습니다. 제가 셋째 달에 좌절감이 진짜 12%를 못한 것도 못한 거였지만, 그때 이제 조금씩 제품 미팅 같은 데 나가볼 텐데, 제가 제품 미팅 가서 또 너무 좌절했다니까요. 강사가 뭐라 그러시냐면, 아미는 전부 고농축 세제라. 일반 가정에 들어가면 평균 1년은 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180만 점 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해놨더니, 제주문 들으려면 1년 있다가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서 그렇게 절박한 좌절감, 제가 대학 떨어져 볼 때도 그렇게 좌절을 안 해봤습니다. 나 공부를 안 하고 떨어졌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만둘 뻔 했습니다, 사실은. 진짜입니다. 진짜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아메를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너무 쪽팔리는 거라. 제가 공무원 시험도 9급을 사실은 석 달하고 떨어져서 그만뒀는데, 그때는 몰랐잖아, 주변이. 제가 다 7급이라고 말해놨었거든. 그러니까 뭐 떨어져도 그건 어려운 시험이라 그러더라고. 아메이는 시작할 때부터 전부 비웃었는데, 결국 제가 친구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저보고 별소리 다 했는데. 제가 제일 기가 찬 건 뭐였냐면, 실컷 사업 설명이고 비전이고 설명하고 나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템이 뭐냐. 아이템이. 제가 그 단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카탈로그를 딱 내놓지. 그럼 친구 싹 봅니다.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전부 이제 29살에 제가 총각, 전부 답도 없는 총각들 잡고 했으니까. 결혼한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딱 보다가, 이거 하나 팔면 얼마 남느냐는 거야. 그럼 저는 순진해가지고 또 DC 드랍스가 하나 가격이 6,840원이니까, 뭐 회원가 그렇고, 뭐 이제 소비자 가격이 뭐 몇천 원이면 2,820원 남네? 뭐 이렇게 계산하고 앉아있던 거죠. 그럼 친구가 기가 찬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다가, 종아야, 차 팔아라. 그 소리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네 기름값도 안 나오겠는데 왜 그걸 들고 다니면서 파냐는 거라. 그걸 한두 번 다니고 계속 들으면 내가 진짜 차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왜 이러지? 막 이 생각 든다니까, 나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얼마 나는지 계산도 저는 못 해본 겁니다. 그렇게 아메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각이 원래 다른 거예요. 친구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저는 네트워크라는 걸 이해해버린 책을 보다가 우리 친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 줄 모르니까 자꾸 영업적으로만 바라보니까 그 눈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라. 친구들이 너무 하찮게 보이고 우습게 보였던 진짜 퐁퐁 쪼가리 생필품, 저가의 소비재 생필품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뭐 벽걸이 텔레비나 냉장고, 에어컨, 뭐 자동차 하나 팔았으면 경기에 버티기도 힘들었을 거고 오늘날 이날까지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절대 받아먹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 우습게 보이고 한 덩어리 만들기 어렵지만 이 덩어리를 일정 수준으로 불려버리면 이게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알았던 거지. 티끌모아 태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 시한수 생각나는데 제가 오늘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들 수 있다. 시간은 가지 않느냐. 그러고 왔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석 달째 아는 사람을 나가버린 겁니다. 뭘 티끌도 없어. 그게 첫 번째 저의 위기였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일어난 일은,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기를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절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엉뚱한 결과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삶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내 삶이 휩쓸려 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교육이가 적었고 그래서 나는 요까지밖에 못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이래서 어렵다. 어렵게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란 놈이 막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맨날 술 처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의 삶의 위치는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전부 자신의 몫입니다. 그때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메에서도 SP도 있고 GP도 있고 플래티늄도 있었어요. 저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1000만 점을 달성해내고 6개월씩 연달아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2000만 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오면 있지 않습니까? 내 상상으로, 내 이해력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굽니까? 평평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지구는 둥근데,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만인이 지금 인정하지만 옛날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지구 둥글다고 지구가 돈다고 소리 하다가 죽을 뻔한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지구가 둥글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아니 그림으로 상상해 보시라니까. 지구가 둥글면 북극 쪽의 사람들은 괜찮은데 남극 쪽 사람들은 발바닥에 거꾸로 매달려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턴에 의해서 만륜력의 법칙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절대 나는 겁니다. 지구에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값은 북극이 폭등하고 남쪽으로 아무도 안 삽니다. 우리는 그 현실 지구가 둥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거를 이해하자고 들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큰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 중심으로 공전을 한다는 사실조차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12%가 안 되는데 SP가 있다는 거지. GP도 있고 플래티늄도 있지. 있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내 머릿속에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있는 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이니까 내가 좀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때 저는 다행히 스폰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냥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냥 아메이라는 일은 어떤 일이냐 그냥 알리는 일입니다. 지금은 IBO라 그러는데 과거에는 디스트리뷰터라 그랬습니다. 디스트리뷰터. 이 디스트리뷰터라는 말은 자동차 부품에서 쓰여집니다. 분배기, 분배자 이런 뜻입니다. 세일즈와는 좀 다릅니다. 그럼 뭐를 분배하고 뭐를 전달하느냐? 정보입니다. 어떤 정보냐? 사업에 대한 정보. 어떤 기회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사업의 비전이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다음 또 제품에 대한 정보. 이게 디스트리뷰터 본연의 임무입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비전은 보고 가슴에 열정은 뜨거운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가본 적도 없고 진정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믿는 부분도 약한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배울 때 처음에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저는 3번 떨어졌습니다. 실기시험에서. 필기는 한 번만에 됐는데 안 돼. S자 후진이 안 되는 거라. 저는 집에 가서 별 생각을 다 했으면 왜 인류는 차 핸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그냥 쉽게 하지. 제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자꾸 차가 가는 겁니다.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습을 해야 되잖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데 분명히 해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을 배워서 똑같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미팅에 열심히 나가면서 그때부터 제품 공부했습니다. 카탈로그를 매일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메이는 필기 시험을 쳐서 핀을 주는 사업이 아니니까 제가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지. 전달력이 있어야 되지. 제가 그게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제품 미팅에 와가지고 한번 들으면 집에 갈 때까지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3번 이상 하고 집에 가봐야지. 이런 연습을 해나갔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9%, 12%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만을 두는데 저는 저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장애물 앞에서 생각을 조금 바꾼 겁니다. 그랬더니 SP가 되는 거라. GP도 되고 플래티넘도 됐습니다. SP가 됐을 때는 제품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이제 한국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96년 2월 달에 세모노메 왔습니다. 96년 2월 달에. 예. 그 전까지 일부 한정 판매 조금 하다가 이제 정식 출시가 되는 세제 중에 제일 비싼 게 SA8 액체 세제. 9,840원. 그거 하나 배달 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라. 2통 들고 가야 되는데 한 통으로 끝나니까. 너무 고단가 제품을 주문해 주시는 거야. 근데 보조식 한 거는 2만원, 3만원 하니까 석 달, 1년 못 먹습니다. 한 달 단위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벽걸이 TV 하나를 팔아도 10년 동안 TV를 잘 갈지 않습니다. 100만원짜리 팔았다고 계산해 보시면 1년에 10만원, 한 달에 만원 파는 겁니다. 뉴트리션 하나가 제대로 전달돼서 매달 소비가 일어나면 오메가3 3만원이라고 계산한다면 벽걸이 텔레비가 3대 나가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주변이 가난하고 인맥이 너무 없고 회사 생활은 9%때 그냥 끝났습니다. 제가 비전을 보고 결단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습니다. 월급 주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회사 나가는 기분으로 회사 다닐 때도 월급도 잘 안 주는데도 영어만 다녔으니까 그래 공부하자. 그래서 만 1년 동안 한치 거짓없이 매일 1시간씩 뉴트리션 기초에서 외웠습니다. 제가 15년이 지났지만 그로부터 정확하게 기절하는 게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과 산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0년 전에 외웠던 기초 영양소가 똑같은 거라. 비타민 A 기능이 똑같습니다. 기절합니다. 돌에 한 번 새기기가 어렵지 한 번만 파놓으면 비바람에도 잘 안 집니다.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 학교 때도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외워질 때까지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 배 터져가지고 더 이상 못 까먹을 때가 있겠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까먹다가 배가 터져서 못 까먹을 때가 오리라. 예. 지금도 다다다다다다 외웁니다. 정말입니다. 학교 때 시험 친다고 역사도 외우고 지리도 외우고 하지만 시험 치면 끝나지 않습니까? 일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밤을 새고 외우지 않습니까? 평생 여러분 사업에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못 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 회화는 못 하셔도 되지만 그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공부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남자 혼자서 그렇게 더블 다니면서 가셨냐? 제가 막 다니면서 무슨 약을 먹여가지고 아메 이러면서 막 밑에 이렇게 끌고 오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난관을 넘고 에메랄드를 도달했는데 두 번째 난관과 부딪힙니다. 그게 언제냐면 저는 지금 아메를 15년 하는 동안에 제가 성취한 피인을 유지 못한 해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바로 IMF 때입니다. 제가 97년도 9월 1일부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는 역사로 치면 굉장히 고차입니다. 사실은. 97년 9월 1일부 에메랄드를 했는데 98년 99 회계연도에 제가 뒤에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파운더스 사파이어로 마감을 했다. 그때 당시 한국 아메 매출이 정확하게 3분의 1이 됐습니다. 오늘도 제가 서울역 앞에서 한참 그 분위기를 보다 왔는데 오늘은 찬송가 막 부르시는 분이 세 분이 막 크게 부르시던데 그때 진짜 모 소비자 단체에서 6개월 동안 아메 불매운동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봤습니다. 비누세제 협동조합 그러면서 어려서 매일 두드리고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저한테는 아메이가 어려운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가정에 저희 어머니 하시던 일이 연쇄부도를 맞으면서 너무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이자만 250만 원.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메를 시작해서 에메랄드가 딱 되면서 그때 당시 300만 월 소득 그냥 순소득이 300을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기업 부장님이 평균 250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IMF 97년도에 에메랄드 때 300을 막 넘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돈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많이 받으면 150만 원.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방위 마치고 좀 저보다 한 2년 빨리 직장 생활 해도 한 15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였습니다. 제가 더블을 받고 있었습니다. IMF 때에서 매출이 줄고 어려워지면서 230만 원까지 제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근데 이자를 250을 갚아야 되는 거라. 돌려막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제일 아픈 기억이 뭐냐. 현금 인출기 앞에서 분명히 만 원 넘게 있을 줄 알고 찾으러 갔는데 내일 아메이 월급 들어올 날인데 딱 집에 가야 되는 차비가 없는데 딱 넣었는데 돈 만 원 있는데 안 나오는 거라. 수수료 빠져가지고 9,700인가 들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말하고 싶습니다. 기계하고. 300원 넣어줄 테니까 좀 달라고. 이렇게. 그때가 제가 또 아메이에 발을 디디고 제일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누구에게나 어려운 난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가 오랜 시간이 쌓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 놓습니다. 고민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코 성공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내가 해보자. 만약 내가 여기서 돌아간다면 나는 원래 아메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봤던 그런 비전과는 멀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그달 벌어 그달 먹는 월급쟁이를 하던 그날 벌어 그달 먹는 장사를 하던 두 개 중에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꿈이든 비전이든 그런 단어는 멀리하고 그냥 내 생존을 위해서 평생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아메이가 세상에 제일 훌륭하고 제일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 중에는 그렇습니다. 전 자본도 없고 특별한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난 일이지만 1년 동안은 제가 하루에 1,000원 갖고 생활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침에는 집에서 먹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먹고 나올 때도 있는데 어쨌든 1,000원을 가지고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차도 팔아보고 휴대폰도 끊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중고차 그때 중고 프린스를 하나 사가지고 그때 제가 좀 좋은 차를 타다가 내려갔습니다. 하고 휴대폰도 이제 할 수 없이 개통을 하고 거의 안 걸고 이제 걸 일 있으면 공중전화 가서 걸고 그런 짓을 하면서 제가 뭘 했냐면 이대로 머물러서 수성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예. 살아가는 동안에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지혜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 지혜를 어려운 난관과 부딪혔을 때 발휘하라고 선물한 것입니다. 평생의 지혜를 한번 써보지 않고 죽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넘쳐나도록 쓰고 또 쓰고 또 써도 절대로 마르지 않을 만큼의 지혜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한번 써보지를 못하는 거야. 지혜를 발휘해보지 않습니다. 신이 선물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궁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궁자 이치이자입니다. 이지적으로 내 좌뇌에서 끝까지 끝을 파가지고 땅 끄트머리 다 파도 답이 없을 때 궁리 끝에도 내 지혜가 안 나올 때 그때도 신이 또 다른 지혜를 또 하나 주신 거라. 그게 뭐냐? 인내입니다. 내 머릿속에 그 순간 지혜로운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마지막 순간에 인내를 쓰라고 인내라는 걸 인간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전 세계 언어를 다 조사해본 건 아니지만 인내라는 단어는 어느 종족에나 어느 민족에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내의 구간이었습니다. 내가 터널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맑은 대낮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난 터널 속에 딱 들어왔지. 새까맣습니다. 깜깜하고 끝이 언제 날지도 모르지. 근데 그 터널 속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터널을 파는 이유는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파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러가는 터널 있습니까? 둘러가는 터널 있습니까? 지구상에? 내가 들어온 터널은 깜깜하고 어둡지만 내가 원하는 길까지 지름길로 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끝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돌아갈 수 없느냐? 왜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느냐?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내 삶은 꿈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넘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다음 회계연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했습니다. 제가 진짜 행복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제가 아메에서 모든 핀이 가장 행복했던 핀입니다. 그때 빚도 갚게 됐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너무 귀할 때이기 때문에 에메랄드만 해도 지금처럼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귀할 때입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됐어요. 그때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그냥 나는 이제 1년 12달 세대그가 큐텔반 진짜 에메랄드가 됐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쯤 지나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시간이 흘렀는데 세 번째 또 상황과 부딪힙니다. 세 번째, 2003년도 대한민국 카드대란 경제활동을 하는 2200만 명 중에 400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2000년에서 2002년도까지 급성장을 하던 한국아메이가 막 따블따블을 치고 급성장을 하다가 그 어느 순간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확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다이아몬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대로만 계속 가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이아몬드를 유지하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내가 아직도 30대 중반에밖에 안 서 있는데 내 남은 삶이 50년이라면 이제는 되지 않는다. 긍정적 방향으로 성장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퇴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나 부정적인 일들은 그 부정이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 속에서 플러스를 찾을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주변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뭐 문제가 없었네.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많은 리더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그걸 다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결심 중에 제일 좋았던 결심은 첫 번째 아메이를 하겠다고 했던 결심. 아무도 내 주변에서 아메이를 해보라고 하지도 않고 하면 안 될 거라 그러고 절대로 힘들 거라고 했지만 내 혼자서 하겠다고 했던 그 결심이 전 너무 잘한 결심 같고, 두 번째 IMF가 오면서 수없이 많은 파트너들이 아메이를 그만두고 중간에 나가버렸지만 남아있는 저 혼자서 다시 하겠다고 결심. 두 번째 결심. 또 세 번째 결심 뭐냐. 다이아몬드 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과거의 김종환을 비해서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꿈을 다시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월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해도 평균 첫해 연봉이 1억 2,600만 원 기억하는데 월 평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은 줘도 못 쓰겠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 월 1000 이상이 되는 소득자가 됐어. 하지만 내 속에서는 아직 다른 게 있었습니다. 아직 헝거리한 거라. 예, 제가 지금 평생 제가 저기 네버 기브업 하다가 이제부터 사인을 오늘부터 좀 바꾸면 스테이 헝거리 하려고. 예. 제 안에 갈구하는 뭐가 있다는 걸 봤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월 100만 바라보던 김종화가 월 1000이 됐는데 왜 나는 아직 그때와 똑같은 허기를 갖고 있을까? 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니까 왜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무 이유 없이 2003년 어느 날 혼자서 그냥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제가 인생에 했던 세 번째 결심 중에 제일 잘한 결심입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더블 다이아몬드 되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레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줄을 다시 짰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아메에서 SB를 도전할 때 에메랄드를 다시 회복할 때 해왔던 것처럼 스케줄 다이어리를 내놔놓고 제 스케줄을 곱하기 2 곱하기 3을 했습니다. 스케줄 막 넣었습니다.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때는 많은 게 우리 직업의 특징입니다. 예. 무조건 스케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별 근거도 없지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거리를 움직일 때 테이블 듣고 타면 다이아몬드, 저는 이미 다이아몬드 돼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뉴 다이아몬드 스피치를 들으면 막 눈물이 나오죠. 그런 감동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공부도 다시 했습니다. 96년도, 97년도의 수준으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예, 시대를 맞춰갈 수 없습니다. 특히 세상의 분야들이 다 변하고 있지만 급변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도 어떤 분야냐? 유통은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변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할인마트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본 자료 내놔놓고 일본에 이런 것도 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새로운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수험생처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도대체 무슨 공부를 어디서 했냐? 책 사봤습니다. 책을 20권 사서 그냥 막 배고 이고 지고 하면서 그냥 계속 외웠습니다, 제가. 외운다고 다 외워지는 건 아닌데 그냥 외운다는 기분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또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씩 돼갔는데
2005년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했다고 본사가 마감하는 8월에 전화가 왔어. 축하한다고 그랬습니다. 저 얼마나 기분 나빠진지 모릅니다. 수석을 도전하다가 마감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06년에 또 안 됐습니다. 수석을 가고 싶은데 자꾸 안 되는 거라. 3수 끝에 수석이 됐습니다. 매년 큐렉은 늘고 조금씩 볼륨은 커지고 있었지만 제가 외치고 도전한 그 시기에 딱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007년에 수석 마감하고 바로 다음 해에 더블 다이아몬드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달아 유지를 계속하면서 조금씩 볼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도전하다가 지금 한 해가 조금 모자라서 파운더스를 못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또 해보려고 지금 미리 막 준비 중입니다. 아메를 통해서 얻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15년이라는 사회를 통해서 그런 순간순간의 결정과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내가 과연 지금 생각해서 정말 젊어 고생을 사수도 할 만큼 그런 상황을 극복해도 됐을 만큼 나에게 얻어진 것이 있느냐? 제가 상상하던 것 훨씬 이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연봉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회사 다닐 때 연봉이 1,300짜리였습니다. 연봉이 받았다고 치면 석 달밖에 못 다녔지만 받았다고 치면 작년 연봉은 4억 5천 정도 됩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어디 큰 대기업에 한 30년 있다가 나오셨는데 퇴직금이 3억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대단한 진짜 좋은 대학 나오셔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30년 하신 분 퇴직금을 매년 받는 사람입니다. 일시불로 받는 액수가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 좋은 일이 많습니다. 가난한 것도 적응하면 나는 데 살아갈 수 있지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행복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스스로에게 쓰는 돈은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옷 사고 이런 거 잘 못하고 차도 사실은 여러분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의 차를 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제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합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어머니와 헤어지셨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너무 없으셨기 때문에 어렵게 이렇게 사셨습니다. 혼자서. 정말 단칸방에서 폐인처럼 살아갔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아버지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도와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삶 전체가 제 어깨에 얼러매져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3월 1일부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병원을 옮긴 데가 어디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울에서 하니까 막 제가 재벌된 줄 아는데 조그만 건물 하나 부산에는 쌉니다. 서울같이 그냥 조그만 건물이 있어요. 3층짜리 이렇게 된 거를 하나 샀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파트는 사실은 부산에서 제일 좋은 데 삽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또 이제 딸내미도 있고 그래서 서로의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고민 끝에 건물을 조그맣게 샀는데 그 건물 옆에가 부산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요양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로 모셨습니다. 틈만 나면 봅니다. 아버지를. 예. 지금은 아버지가 가서도 정신이 맑은 상황은 아닌데, 그냥 제가 그 아버지의 삶을 원망 없이, 어쩌면 내가 잘못되고 그랬다면 원망하고 아버지에게 탓을 하고 살았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제 딸내미를 데려갔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돈 쓸 때는 많습니다. 올해 10월이 되면 다이아몬드는 제주도를 갑니다. 그 다음에 또 11월에 코타키나발루 가족여행했습니다. 제 딸이 그때 당시에 10몇 개월이다. 지금 18개월이니까 그때 퍼스트 클래스 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기록이었을 겁니다. 16개월짜리 퍼스트 클래스 탄 거는. 제가 시간상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마누칸 섬이라고. 거기서 이제 우리 파트너들하고 놀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기후가 바뀌면서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바람이 치는데 막 이제 그 가이드들이 빨리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근데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파도가 출렁거려 못 가는데 기다려도 이게 비가 그칠 기세가 아니어서 돌아가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코타키나발루 3번째를 갔는데 그때 그 전에 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상황을 아는데 14개월, 15개월 된 애를 같이 타고 와야 되는 거라. 폭우가 막 쏟아지니까. 뚜껑은 있는데 막 비가 옆으로 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타월로 우리 애를 똘똘 안았습니다. 감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고 제일 배 뒤 안쪽에 딱 탔습니다. 우리 파트너들이 막 이 파도가 치는데 쿵쿵쿵 하니까 막
여자분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라. 여자분들은 정신도 맑아. 그럴 때 소리 지를 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우리 그냥 이러고 있는데 막 이러실 때요. 애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어른들이 고함을 비명을 지르는데. 이게 한 30분 가는데 나중에는 막 이게 비바람이 확 치는데 저도 앞이 안 보여. 그제 도저히 안 돼가 파도인지 이게 비바람인지도 몰라가지고 너무 다 젖어가지고 이게 비상 라이프 자켓 그걸로 애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가 막 꼼짝도 안 하고 울지를 않으니까 막 앵앵 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 딸내미가 처연한 눈빛으로 바다를 촥 보고 제 가슴에 탁 묻혀가지고 제가 모자를 쓰고 빗물이 머리 안 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탁 하고 딱 보는데 이 가슴입니다. 이 가슴. 이게 볼을 탁 기대고 바다를 촥 보고 가는 거예요. 진짜 제가 뜨거운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지나온 15년의 시간을 제가 파노라마처럼 찍어서 우리 딸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자살 앞에서 극복해내고 짧았지만 인내 시간을 잘 참아냈던 나의 이야기를 다 말로 들려줄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교감이나 한 듯이 우리 딸이 제 가슴에 그래 묻혀서 배가 마지막 선착장에 도착할 때까지 미동도 없이 딱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막 울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던지 모릅니다. 이번 1월 달에 또 말에는 삿포로를 갔습니다. 수석 이상은 3데크를 주는데 3데크 3층짜리 호텔이라는 뜻입니다. 방이. 이제 그때 16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삿포로를 원래 가족이 가니까 보통은 4명이 가는데 저 혼자서 5년째를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예?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가슴이 지리지리 핥도록 느꼈습니다. 이번 6월 달엔 또 오스트리아 빈 헝가리 부다페스트 갑니다. 아이리스 할 때 보셨습니까? 헝가리 부다페스트 광장에서 저격하는 거. 이번에 총 들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잡아놓고 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가난한 부모가 자식의 가난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세상에 죽기보다 어려운 일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일입니다. 쉬운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딸의 모습을 보면서 여행지에서 아장아장 걷고 요즘은 좀 잘 걷지만 코타키나발루에서도 불안정한 아장아장 걸음을 걷는데 그 뒤에서 그 걸음을 따라가는 제가 보면서 내가 얼마나 뿌듯인지 모릅니다. 우리 딸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42살 납니다. 나이 차이가. 대학을 갈 때 제가 62이 됩니다. 너무 늦게 자식의 미래도 생각 없이 그렇게 무책임한 아버지처럼 아를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에 하나 뭐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이때까지 15년 동안 해놓은 아메이가 내 아이의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그만 건물이면 거기에 건물 이름을 우리 딸 이름 해가지고 지하 빌딩 이렇게 붙이려고 제가 생각 중입니다. 그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만약 하지 않았다면 그 늙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내 아이가 만약에 대학을 들어갈 때 62이면 제가 어떻게 아이를 대학을 보내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시면 많으시겠지만 짧은 이야기 속에서 도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또 좋은 자리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